네, 안녕하세요. 파이널컷 무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갤럭시 23 울트라하고 23 플러스하고 S23 세 종류가 나왔는데요. 이 중에 이제 뭘 사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이 있으면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번에 가격이 너무 싸게 나왔잖아요. 지금 제가 남겨드린 링크 들어가면 19만 원 빼고 시작합니다. 여기 16만 원, 14만 원 빼고 시작하고 추가로 카드사 3개 갖고 계신 카드 있으면 14만 원씩 더 하실 수 있는데 요건 되신 분들이 따로 있고 요거는 거의 모든 분들이 되는 거니까 그것도 512로 일단 이번에 삼성 부담 없이 많이 사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원래 아이폰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이폰 14가 있고 14 프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급 차이를 엄청 둡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면 돈 없어서 보급형 산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요. 갤럭시는 요번에 요 세 개가 급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냥 세 개 다 프리미엄 플래그십 폰인 느낌이 딱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갤럭시 23 울트라를 살지 플러스를 살지 23을 살지는 단지 뭘 보고 결정하시면 되냐면 디자인 그리고 용도만 구분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무조건 울트라가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23이나 23 플러스를 사셔도 보급형이 아니라 그냥 플래그십 프리미엄 폰을 용도에 맞게 산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제가 세 가지 비교하면서 뭘 사셔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요. 디스플레이가 약간 차이 나는데요. 이쪽은 FHD 플러스 플랫 디스플레이고 여기는 뭔가 좀 엄청나게 좋아 보이는 디스플레이다가 엣지 디스플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엣지랑 플랫은 이제 선호도 차이고요. 요 앞에 게 다른 이유는 사실 울트라랑 23 플러스랑 23이 크기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크기가 다르니까 여기는 3088 곱하기 1440으로 되어 있잖아요. 4K 규격이죠. 그리고 사이즈가 크니까 여기랑 다른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거지 특별히 더 좋은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1080, 108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같은 사이즈니까 같은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거고 얘는 기계 자체의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더 해상도가 높은 디스플레이 이름은 만들었을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 밝기가 1750니트여가지고 이건 진짜 삼성이 이번에는 위에서 결제를 잘 해줬는지 몰라도 정말 잘했습니다. 최대 밝기 사실 거의 쓸 일 없거든요. 이 밝기는 우리가 올려서 쓰는 밝기는 아니고 스마트폰 화면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 아이폰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이 비치면 우리가 겪는 빛 중에서 가장 밝은 빛이 일반적으로 태양빛인데 한낮의 태양빛 중에서 화면에 가장 밝은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순간적으로 내는 밝기를 말하는 겁니다. 항상 전체 밝기가 아니고 측정했을 때 특정한 상황에서 이 부분이 가장 밝게 빛나는 게 몇이냐? 최대 밝기. 이게 1750니트. 아이폰 14 일반 모델보다 높은 밝기죠. 요거를 새 모델 전부 다 넣어서 급 차이를 안 뒀다는 거 제가 계속 강조하죠.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제조사 측에서는 별로 안 좋은 건데도 갤럭시 S22에 그 GOS 이슈하고 달고리즘이 있죠. 요거 너무했죠. 요거에 대한 만회인지 속죄인지 몰라도 잘 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급 차이를 하나 두자면 울트라에서는 가변 주사율인데 1Hz에서 120Hz까지 나머지는 48에서 120Hz까지 주고 있습니다. 뭐 아마 화면이 크면 배터리를 아무래도 더 먹거든요. 때문에 1Hz에서 120Hz까지 넣은 거는 우리를 위한 건 아니고 화면이 큰 만큼 배터리를 많이 먹으니까 배터리 사용 시간을 더 오래 가고자 선택한 거고 그럼 당연히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48에서 120Hz라고 해서 1이랑 48이 차이가 많이 나 보이지만 이거 아주 좋은 겁니다. 기존에는 60Hz 고정이던가 120Hz 고정인 제품들이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가변 주사율이 나오는데 일단은 가변이고 뭐고 120Hz 디스플레이를 넣어줬다는 거에 대해서 요건 다 좋은 선택입니다. 차이가 느껴지시죠? 네, 그리고 사이즈인데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큰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폰 쓰시는 분과는 미니 단종돼서 아주 슬퍼하시던데 아마 아이폰 OS 때의 추억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지 크기 차이니까요. 원하시는 거 고르시면 되겠고요. 여기 스토리지 저장 공간이 있는데요. 울트라만 1TB가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전에 설명할 때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기계에 들어가는 용량은요. 누적 용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 사진 많이 찍으니까 찍다 보면 용량이 부족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나 동영상 많이 찍는데 작년 재작년 거 계속 못 갖고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 사진은 좀 그럴 수 있지만 특히 영상인 경우에 요즘에는 핸드폰이 워낙 화질이 좋고 영상 소스의 퀄리티가 높아지는 바람에 예를 들어 한 번만 작업용으로 촬영을 하면 저장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 울트라에만 2억 화소짜리 카메라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진 하나 용량이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512기가 갖고는 어느 순간 부족하다는 느낌을 금방 받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TB가 들어갑니다. 잘한 겁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모델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카메라인데요. 얘 두 개는 똑같아요. 똑같고 성능 좋지요. 그리고 모든 카메라의 메인은 광각 카메라입니다. 광각 카메라. 이 카메라고 이 카메라 센서가 제일 좋은 거고요. 여기 뭐 셀피니, 초광각이니, 망원이니 이런 것들은 달아준 거예요. 좋긴 좋은데 달아준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왜냐면 두 개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 메인 카메라는 광각 카메라가 5천만 화소잖아요. 여기도 5천만 화소고, 그리고 여기는 울트라는 2억 화소죠. 아이폰도 그렇고 모든 핸드폰 카메라는 광각 카메라가 표준이고 가장 좋은 센서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2억 화소를 경험하고 싶으시면 울트라를 사용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사실 요거로도 되긴 하는데요. 저도 하고 있지만 셔터스톡에 사진 판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카메라로 찍으면 물론 좋지만 카메라로 하면 보정도 많이 해야 되고, 물론 얘도 해야 되지만 조금 번거로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뭐 작품 사진 아니더라도 셔터스톡에서 사진 많이 사가거든요. 그렇게 뭔가 판매용으로 좀 더 퀄리티 높은 혹은 크롭을 하더라도 원하는 장면을 살리고 싶으신 분들은 요 울트라를 사셔서 2억 화소의 카메라를 경험하시면 좋겠네요. 또 하나 차이가, 보시면 울트라에만 망원 카메라가 10/10으로 돼 있잖아요. 두 개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3배줌, 광학 3배줌, 그리고 광학 10배줌짜리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 망원 카메라에 보면 항상 디지털 줌이 있고 옵티컬 줌이 있는데요. 디지털 줌은 그냥 손으로 확대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깨집니다. 그냥 의미 없어. 100 빼고 30 빼고 의미 없는 거고요. 찍어서 내가 컴퓨터에서 확대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샤픈 넣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니까 의미 없고요. 중요한 건 옵티컬 줌을 보셔야 됩니다. 전혀 화질이 망가지지 않는 수준에서의 촬영, 망원 촬영이 어디까지 되느냐인데, 여긴 3배, 그리고 울트라는 10배 줌까지 됩니다. 잠깐 설명드렸었지만 이 광각이나 초광각은 사실 인물이 아니라 풍경용입니다. 풍경용.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 주변부가 약간 왜곡이 되죠. 그래서 아주 넓어 보이는, 화각이 넓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거리가 이 정도라면 광각은 이렇게 해서 더 넓고 웅장하게 보이고, 초광각은 더 넓게 웅장하게 보이겠죠. 이런 용도이기 때문에 이 광각이든 초광각이든 이걸로 인물을 찍으면 약간 못생기게 나와요. 원래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조금 덜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보셨겠지만 얼굴을 이렇게 귀퉁이에 놓으면 턱이 길어 보이는 오이샷이 나오죠. 이게 광각이나 초광각으로 찍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넣고 얼굴을 여기다 두고 이렇게 해서 다리까지 꽉 채워서 찍으잖아요. 그러면 머리랑 다리는 길어 보이고 몸은 이렇게 들어가고 이상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인스타 같은 데 찍을 때는 화면이 있으면 가운데 얼굴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가 밑으로 가야 여자친구한테 안 혼나거든요. 그러면 가운데는 얼굴이 제일 작아 보여요. 그리고 밑으로 갈수록 다리는 좀 길게 나옵니다. 이렇게 찍는 게 어쩔 수 없이 광각이나 초광각 카메라를 스마트폰이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찍는 건데요. 이제 망원 카메라부터는 뭐 표준은 아닌데 그래도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 3배 줌이 있죠. 화면이 있고요.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초광각이나 광각처럼 막 이상하게 왜곡되는 게 아니라 엄청 예쁘게 사람이 나오고, 뒤에는 뭐가 돼요? 아웃포커싱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배 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신 혹은 얼굴, 뭐 허리나 이 정도까지만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근데 10배 줌이 있으면 좀 더 먼 사람 있잖아요. 완전히 전신이 다 나오는 샷에서도 배경 흐림이나 화면 압축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을 찍어도 아주 예쁘게 나오겠죠. 화면 압축 효과라는 건 뭐냐면, 우리 보통 사진을 찍으실 때요, 내가 이렇게 있고 배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가끔 사진 찍으시면 배경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눈으로 볼 땐 멋있고 예뻤는데 사진으로 찍으면 이 배경이 아주 코딱지만하게 보이잖아요. 점점점으로. 저기 멀리 성도 요만하게 보이고 나무도 요만하게 보여가지고 이게 원래 눈으로는 배경이랑 나를 예쁘게 찍으려고 그랬는데 저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3배 줌이나 10배 줌으로 가면 갈수록 압축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이 배경이 바로 내 뒤에 있는 것처럼 엄청 멋지게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 사진 혹은 모델 사진을 조금 전문적으로 찍으시는 분이라면 울트라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자면, 야구장에서 중계할 때요, 투수가 서 있죠. 타자가 여기 서 있잖아요. 엄청 가까워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엄청 멉니다. 이렇게 엄청 멀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배경 압축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10배 줌이 아니라 30배 줌, 40배 줌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어디 놀러 가시거나 멋진 배경에서 인물과 이 중심되는 포인트를 가까이 있는 것처럼 찍고 싶으시다면 울트라를 사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처럼 음식을 많이 찍거나 부각이는 피사체를 찍으실 때는 망원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물론 3배 줌으로도 가능하긴 한데요, 상황상 좀 멀리 있는 것들을 부각하고 싶으실 때는 10배 줌 망원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배터리는 울트라가 제일 많은데도 의외로 재생 시간은 적잖아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면이 크고 화소수가 넓을수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요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요번에 정말 잘한 것 중 하나가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A 젠2를 다 똑같이 넣었다는 겁니다. 결국 CPU에 있어서는 모두 다 프리미엄 플래그십이란 뜻이죠. 특히 현존하는 안드로이드 칩셋 중에 가장 좋은 거잖아요. 더 좋은 게 뭐냐면 스냅드래곤 8세대 젠2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갤럭시용입니다. 이걸 만들다 보면 수율이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데요. 수율 좋은 것만 골라서 만든 게 갤럭시용 스냅드래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S22에서 먹었던 욕을 다 갚으려는 마음인지 몰라도 정말 신경 써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2억 화소를 처리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옛날에 샤오미에서도 나왔고 화웨이인가 그런 데서도 1억 화소 이런 거 나왔었는데 핸드폰 성능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사진 하나 찍고 이거 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배터리 엄청 잡아먹고 발열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근데 이런 최신 칩이 들어가 있으면 2억 화소를 처리하는데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쪽에서는 2억 화소를 쓰지도 않는데 이 칩을 쓰기 때문에 훨씬 더 원활하고 또 화면 해상도가 적으면 적을수록 CPU들이 부담은 덜 받거든요. 그래서 사실 울트라보다 S23이나 23 플러스가 어떤 면에서 좀 더 빠릿빠릿한 경험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카메라나 펜슬 있잖아요. 펜슬 같은 특수 용도가 아니시면 오히려 S23 플러스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빠른 핸드폰을 선택하시는 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기능들도 전부 동일입니다. 대단하죠? 마지막으로 GOS 말씀드릴게요. GOS 원초적으로 개선이 됐냐? 대답 없습니다. 단지 GOS를 켜고 끌 수 있는 거에 대한 선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루팅하지 않아도 켜고 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고요. 대신에 이번에 베이퍼 챔버를 넣었는데 그게 들어갑니다. 쿨링 시스템이 모양이 조금 달라요. 요 세 개 다 할 수 있는 한 가장 큰 베이퍼 챔버를 탑재해가지고 쿨링을 효과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안드로이드 전문 유튜버 분들이 S22 그 똥망한 발열 대비 얼마나 좋아졌는지 테스트 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 삼성에서 아주 자신이 있다고 하니까 이번 갤럭시 S23 울트라 플러스 그냥 모델 사실 때 조금 마음 놓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전 예약 중인데 사전 예약 혜택이 엄청나거든요. 제가 영상 더보기 하고 고정 댓글에도 링크 남겨둘 테지만 요 가격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즉시 할인이 19만원 넘게 16만원 넘게 13만 8천원 정도가 즉시 할인이 바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요거 256기가를 512기가로 업그레이드 해주잖아요. 업그레이드 행사 사전 행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보통 못해도 10만원씩은 추가로 더 할인 받는 게 되겠죠. 장난 아니죠. 게다가 제 링크 들어가시면 특정 카드에 한해서 14만원 정도 추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받으면 43만원 그리고 여긴 40만원 32만원 정도의 할인 혜택. 여기서 그 가격 빼면 제일 비싼 게 거의 110만원 조금 넘는 가격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갤럭시 요번에 구매하실 분들은 사전 예약으로 구매하시고 특히 요 카드 할인이나 이런 행사들은 무한정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각 카드사마다 물량이 있습니다. 그 물량이 끝나면 할인이 점점 떨어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들도 없어지니까요. 구매하실 분들은 가능하면 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삼성이 잘 돼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삼성 주주니까요. 앞으로도 요번만큼만 잘 해줬으면 너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파이널 건무비였습니다.